자, CISG 10번째 조항, 10번째 조항은 영업소와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업소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영업장소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영업소로 보겠다라는 부분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영업장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장소, place of business라는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협약 전체 상으로 이제 그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place of busines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업장소가 세금 납부와 관련되는 장소인지, 사업자 등록상의 주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 A 항에서 보면은 영업장소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장소이다. 영업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영업장소로 보겠다라는 부분만 나와 있지 영업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자, A항을 보시면은 자, 당사자들이 만약에 하나 이상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영업장소로 보겠느냐. 자, 문장이 기니까 제일 뒤쪽으로 가셔야 되죠. 계약의 체결 before 전이나 at 바로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의해서 이미 알려졌거나 또는 얘기되었던 사정을 리가드 고려해서 자, 계약 그리고 each performance 계약의 이행이죠. 해당 계약이나 계약의 이행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 이 장소가 영업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단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영업장소로 보겠다라는 부분만 나와있죠.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영업장소 자체에 대한 정의는 CISG상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있죠.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치기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파란색인 부분들은 이제 변형을 시켜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B항 같은 경우에 만약 당사자들이 영업장소를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자, 무엇을 참조하느냐, 레퍼런스 참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일상적인 거주지를 영업소로 참조한다라고 규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관련되는 부분, 요 부분들을 이제 요게 부정이죠. 긍정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약과 관련되는 문장들을 보기를 만들어 놓고 틀리게 된 문장을 찾으세요 라는 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째 조항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면 자, 비엔나 협약 자체에서는 영업장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영업장소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영업장소로 본다. 영업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본다라는 내용을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 조항. 계약의 형식하고 관련되어지는 거죠. 계약의 형식하고 관련되어지는 거. 자,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합의적, 유상적, 쌍무적, 불효식이라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엔나 협약상에서도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컨트롤 세일,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서면이죠.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또는 에비던스 입증돼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간에 의해서 합의에 의한 계약이고 문서 이해의 방식으로도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불효식이라는 걸 뜻하겠죠. informal, 불효식이라는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is not subject to any other requirement as form이라 되어 있죠. 형식에 관해서도 다른 어떠한 요건에 따라야 하지 아니한다. 자, be subject 뭐뭇을 조건으로 하다. 이렇게 우리 무역 영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또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따라야 되지 아니한다. 자, 매매계약은 may be proved by any means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증인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도 입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CISG 11번째 조항은
계약에 있어서의 합의적 계약이고 불효식 계약이다. 특히 계약의 불효식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붉은색으로 되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로치기 잘 나오니까 내용 잘 보시고, 파란색으로 되어진 부분들, 자, 부정을 항상 긍정, 긍정을 부정, 이렇게 바꾸어서 문장 바꾸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들이 그대로 비엔나 협약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조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규정은 계약 형식의 국내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조하고 연결돼야 될 게 바로 96조 유보정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조하고 96조는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조 보고 나서 바로 96조 유보선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상당히 복잡할지요. 여기 까만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부분. 자, 여기가 바로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 자, 그리고 동사는 적용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제 allow 뒤에 여기 이제 매매 계약, 여기서부터 봐야 되죠. 매매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자, 이치가 계약이죠. 계약의 수정이나 종료, 그리고 모든 청약, 승낙, 그리고 다른 의사표시죠. 기타의 다른 의사표시를 문서, 아더된 이해의 모든 형식을 allow, 허용하고 있는 11조나 29조나 협약에 있어서의 제2부의 모든 any provision 규정은, 그래서 이제 규정, 모든 규정이 주어인데 어떤 규정이 주어냐면 11조나 29조나 그 다음에 제2부 규정, 앞에서 본 11조 규정도 마찬가지고 29조 규정도 마찬가지고 파트 2 제2부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에 있어서의 불효시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인포멀 불효시가 관련되어진 규정이죠. 자, 이 규정은 does not apply, 적용 안 됩니다. where if 만약 어떤 곳이라면, 자, 당사자가 영업 장소를 이제 contracting state, 바로 이제 체약국이죠. 체약국에 있는 영업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체약국이냐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96조와 관련돼요. 자, 협약 96조 하에서 선언을 한, 이걸 유보선언이라고 합니다. 협약의 96조에 있는 유보선언을 채택한 체약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11조 규정이나 29조 규정이나 제2부의 규정, 즉 계약 형식의 자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문서 이해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되는데 유보선언을 채택을 하게 되면 오로지 문서로 작성된 계약만 유효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유엔에서 제정한 협약이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법까지 간섭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국가는 무조건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보는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그래요.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도 그렇고 뭐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유고나 이런 국가들도 전부 다 문서로 된 서류만, 문서로 작성된 계약만 유효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비엔나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CISG에서 전체적으로 불효식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자국 국내법 규정하고 비엔나 협약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을 악용해서 상대방 국가에 있는, 즉 거래 당사자에 있는 다른 영업 상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무역 사기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문서의 형식과 관련되어진 부분, 여러분들이 계약과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셨으면 배틀폼, 서식전쟁, 서식분쟁에 관한 내용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협약에서는 자국 내에서 그 문서로 무조건 작성돼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국가가 비엔나 협약의 체약국이 될 경우에는 유보선언을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선택을 하도록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보선언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제
유보선을 채택한 국가와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그 유보선언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돼야 그 무역 사기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자유 원칙이 만약에 배제된다면 박식 문제에 대해서 법정지국이나 또는 유보 선언 국가의 박식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법정주의 국제사법에 수정된 준거법에 따라 해결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거법이 만약에 유보구의 법이 된다면은 계약 형식에 있어서의 그 형식성이 인정되는 거죠. 오로지 문서로 작성된 계약만 효력이 있겠고 방식 자유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이 되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방식 자유가 인정되어서 문서 이해의 방식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오로지 문서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국가가 채약국이 되었을 때 그 국가의 권익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조에 이와 관련되어진 규정을 집어넣어놨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 조항에 있어서의 효력을 뭐 하지 못한다고 뭐 실제로 이제 감퇴시킨다든지 또는 변경하는 것, 페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조 조항은 삭제 변경 못 시키도록 한 거예요. 자,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12조 규정하고 96조 규정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협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계약서를 쓸 때 비엔나 협약의 1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 상에 어떤 이제 독소 조항 형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보선언 채택한 국가의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 형식의 자유성이 인정되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예 12조 조항은 배제 삭제 못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12조 마지막 문구에 이 조항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비엔나 협약 자체를 준거법으로 채택을 안 하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ISG를 채택을 하게 되면 비엔나 협약 전체를 무조건 다 101개의 조항을 다 유효한 조항으로 적용을 하지 아니해도 되죠. 특정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기란다고 합의를 하면은 그 조항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보선언 채택한 국가가 있게 될 수 있는 피해를 완전하게 방지시키기 위해서 12조의 마지막 끝단에 이와 관련되어지는 문구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12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does not apply joy 항상 이런 부분 잘 보랬죠. 긍정 부정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채약국이란 표현 contracting state 채약국이란 표현 이 표현도 확인을 잘 해 놓으시길 바라고 특히 12조의 마지막 끝단 잘 기억하셔야 되고 11조 29조 그 다음에 제2부 규정 계약 형식에 있어서의 자율성 informal 불효식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거 요거까지 함께 정리를 잘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6조 유보 선언 계약 형식의 유보와 관련되어진 조항입니다. 앞에 12조 조항에 나왔던 문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보 조항이 가진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 방식은 유보 선언이죠. 채약국은 96조에 따른 유보로서 앞에 나왔던 제11조부터 뭐 자국의 형식 요건에 관한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유보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유보 선언은 12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2조 요건에 따라서죠. 12조 요건에 따라서.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할 때는 국가들이 유보 선언을 채택하는지 채택하지 않는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에 들어가서 이제 CISG 가입 국가를 보면 유보 선언 채택한 국가, 채택하지 않는 국가 전부 표시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눈으로 보시는 게 실제로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문서에 의해서 계약이, 자, 컨트랙트의 매매 계약이 문서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증빙되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는 채약국가죠. 채약국은 자, may anytime 언제든지 declaration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선언을 할 수 있냐? 이 선언은 바로 요 제일 끝단으로 가야 되죠. 그 채약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인데
무엇을 적용하지 않느냐면 바로 that 이하부터 요 검은색 안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는 앞에 12조에 있어서 계약 형식과 관련되어지는 그 자유성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나왔던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매매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서 있지 그 계약의 수정이라든지 종료, 그리고 모든 청약, 승낙, 그리고 기타 어떤 의사표시 자체를 문서가 아닌 any form 모든 형태로 할 것을 allow 허용하고 있는 이 협약에 있어서의 11조, 29조, 그 다음에 제2보의 모든 규정은 뭐 안 한다고? 그 유보선언을 앞에 했던 요 체육국, 유보선언 한 국가죠. 이 국가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any party, 모든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모든 당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anytime make a declaration, 언제든지 선언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약국이 유보선언을 하고 당사자가 유보선언한 체약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서면 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게 11조나 그 다음에 29조나 2보의 모든 규정이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12조 규정과 함께 봐야 될 게 12조 끝단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2조 규정 자체는 뭐 원한다고요? 12조 규정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을 변경시키거나 감퇴시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96조하고 앞에 있는 12조는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꺼놓으신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약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강행 규정이죠.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약국의 법률 규정이 뭐를 요구한다고요? 문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은 작성되거나 증빙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다면, 즉, 이런 국가들이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문서만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즉, 불요식이 아니고 계약의 요식성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선언 채택 여부, 유보선언 규정은 이 96조 규정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고 역시 12조 규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조, 12조, 12조, 96조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그래도 이 뒤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12조 규정 볼 때 96조 앞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부정이죠. 긍정으로 바꿔놓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을 긍정문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그래서 12조 규정하고 96조 규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상태에서 천천히 영문을 번역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조 서면의 정의 부분입니다. 제목은 서면의 정의인데 비엔나 협약에서는 서면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영업소에 대해서도 제목은 영업소의 정의라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영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았죠. 역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엔나 협약에서는 서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단지 서면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그램이나 텔렉스, 전보하고 텔렉스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끝이에요. 이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최신 정보통신 기술로서 사용되었던 게 전보하고 텔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면에 대해서 한 개념을 표현할 때 전보하고 텔렉스를 포함한다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요즘 EDI라든지 또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볼 수 있느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서면으로 보죠. 서면으로 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무부 해설에서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다 서면을 보고 있죠. 이 협약을 만들 때 당시에는 이메일이라든지 EDI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이 그때 당시에 전보하고 텔렉스이기 때문에 전보하고 텔렉스를 포함한다 해서 서면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이 도대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죠.
그래서 뭐 CIS지장에서는 서면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거 다 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파트 1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파트 1 부분 내용 정립 한번 다 새롭게 하시고 그 중요한 부분들, 체크 포인트들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트 2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